질문할 거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30쪽에 7번이요. 네. 28쪽에 3-1. 28쪽에 3-1. 네. 그 위에? 2-1. 네. 30쪽에 7번. 30쪽에 7번. 네, 표시했고요. (22번) 22? 네. 22 어딨냐? 22. 이거요. 네. 또 28쪽에 28쪽에 3번. 네. 29쪽에 5-1. 네. 33쪽에 20. 인천평균 83점이 뭐라고? 33쪽에 29. 33쪽에 20. 20. 네. 네. 끝? 끝? 진도부 끝? 워크북은 있어요? 12페이지까지였죠? 10쪽에 50. 10쪽에 51. 네. 1쪽에 57. 57. 네. 54번. 54. 네. 12쪽에 65번. 58번 맞죠? 54라 그랬냐? 네. 58이 아니고? 네. 잘못 표시했네요. 54번이랑, 뭐야? 12쪽에 65번. 12쪽에 65. 네. 끝. 네. 이제 풀어드리면 될까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워크북 13페이지부터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거 들어주시면 되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도북부터 시작을 할게요. 진도북의 첫 문제는 위엔 없죠? 요거죠? 28페이지에 21번? 이게 첫 문제 맞죠? 자, 자릿수 나타내는 문제인데 이제 더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식을 바꿔서 쓸 수 있냐? 자, 그래서 2의 6제곱 더하기 2의 6제곱 더하기 4번 더해졌죠? 네, 그러면 얘는 2의 6제곱에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바꿔서 쓰진 않을게요, 먼저. 네, 이렇게 되고 곱하기 얘는 5의 7제곱에 3개 있죠? 네, 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돼서 뒤에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2의 8제곱
네, 플러스 3 곱하기 5의 7제곱이 될 거고요. 아, 잘못 썼네. 곱하기죠. 자, 그래서 얘를 묶어야죠. 그래서 2랑 5가 곱해지는 게 7쌍이 나오고, 네, 앞에 2랑 3이 남네요. 그래서 6 곱하기 0이 7개. 자, 이렇게 되는 거여서 8자리. 네, 4번이 답이에요. 선생님 이해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더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오케이. 자, 더하기 방식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3-1번. 자, 이거는 이제 일광년이 빛의 초속이라고 한 게 속력이죠. 그리고 1년에 3 곱하기 10의 7제곱 초를 간다 그랬으니까 얘는 시간이에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500광년 떨어진 행성까지의 거리가 뭐냐 그랬으니까 500광년은 500 곱하기 1광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1광년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행성까지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속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거리식을 쓰셔야죠. 1광년을 구할 수 있는 거리식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지금 얘가 속력이고 얘가 시간이니까 얘는 두 개를 곱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500 곱하기 지금 1광년을 구하시면 되는데, 1광년이 3 곱하기 10의 5제곱 이게 속력이고, 그리고 3 곱하기 10의 7제곱 이게 시간이고, 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식이 된 거고요. 네, 요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지금 2 곱하기 5의 제곱이겠죠, 100은.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네, 3 곱하기 3이 남고요. 그 다음에 10의 12제곱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얘도 10의 제곱이고 12제곱이니까 10의 14제곱이 있겠죠? 네, 그리고 남은 5랑 9를 곱하시니까 45가 될 거야. 네. 자, 이렇게. 그래서 답은 45 곱하기 10의 14제곱이니까 4번이 답입니다. 이해되세요? 요런 거는 중요해요. 네. 특히 이제 나중에 요런 문제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 이런 광역 문제가 나오게 되면 네. 거의 시험에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3-1번 4번이었고요. 3번도 풀어야 되죠? 3번은 뭐냐, 어떤 세균이 10분마다 2배씩 증가한대요. 이 세균이 지금 12마리가 3시간 후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빵분일 때 12마리예요. 근데 지금 그 수가 2배씩 증가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는 10분이 지나면 12에 곱하기 2를 한 거죠. 이건 이해될까요? 네, 12의 1제곱이 된 거야. 20분이 지나면 또 곱하기 2를 했겠죠? 12의 2의 2제곱이 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얘는 식으로 좀 표현하면 얘는 12의 2의 0제곱인 거야. 처음에는 배수를 안 해줬으니까. 2의 0제곱이면은 1이잖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10분이 3시간 후면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해야 되죠? 10분씩 3시간 후면 지금 곱하기를 몇 번 해야 돼? 18. 18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이 됐을 때에는
12에다 곱하기 2의 18제곱이 되는 거야. 지수가 여기 0분일 땐 0이고 10분일 때 1이고 20분일 때 2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여서.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정리하시면 되죠. 자, 요걸 정리하시면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의 18제곱이어서 네, 3 곱하기 2의 20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요거랑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m이 20이고 그 다음에 3의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이죠? n은 1이어서 답은 21 이렇게 됩니다. 3번이 어려워요? 3-1번이 어려워요? 요 둘 중에 하나 낼 거거든요. 네. 자, 3번이 어려워요? 3-1번이 어려워요? 낼 거예요, 무조건. 아, 어려운 거로 낼 거예요. 어? 어려운 거로 낼 거예요. 그거는 니네 얘기 들어보고 무조건 낼 거거든요. 네. 그러면 3-1편이 더 어려운 것 같네. 아, 3-1번을 내달라. 그 얘기인가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지수법칙에서는 좀 활용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좀 어려운 문제를 풀면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어서 이런 걸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풀어봤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5-1번. 자, 5-1번은 요거 계산하는 네, 그 문제네요.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소인수가 똑같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먼저. 근데 얘는 4고 얘는 2잖아요. 그럼 당연히 낮은 소인수로 맞춰주셔야 되는 거여서 4를 2의 제곱으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네. 우선은 식을 하나하나씩 좀 써드릴게요. 얘는 그대로 있고요. 576은 우선 써놓을게요. 몇인지 모르지만 얘도 소인수분해 해놓으면 좋긴 합니다. 576도.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얘는 2에 지금 2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는 2에 2x제곱이고 얘는 2에 2x 플러스 3이고 다시 이렇게 써주면 얘는 분배 법칙 할 수 있으니까 2에 2x제곱 플러스 4 얘는 2에 2x제곱 얘는 2x제곱 플러스 3 이게 576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항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보니까 다 2에 2x제곱이 포함이 돼 있죠. 얘를 분리해서 쓰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2에 2x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고 얘는 2의 2x제곱 곱하기 1인 거고 얘는 2의 2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시면 자 여기에서 2의 2x제곱으로 분배법칙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2의 2x제곱이 다 항마다 있으니까 묶어주시면 얘 남은 게 16이죠? 2의 4제곱은? 얘는 1이 남았죠? 플러스 1이고 얘는 2의 세제곱 8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빼기 8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더해보니까 네 9가 됐어요. 네 그래서 2의 2x제곱 곱하기 9가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9로 약분하면 되죠. 나누면 되죠. 그럼 몇이 들어가니 6, 9, 54 그래서 6번 그 다음에 6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64는 2의 몇 제곱이죠? 64 2의 몇 제곱이에요? 응? 6제곱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2x가 6이어서 x는 3. 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31쪽에 9번. 네, 알겠어요. 이해는 되실까요? 이렇게 계산할 줄 아셔야지 여기 지수법칙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요거를 못 하시면은 지수법칙은 좀 많이 어려운 단원이 될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 아까 뭐 31쪽에 뭐? 9번. 네, 이거요. 네,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7번이에요. 뭐, 아까 했던 거랑 뭔가 비슷해 보이죠? 네. 자,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분배 법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3의 x제곱에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게요. 아니다. 곱했잖아요. 잘못 썼죠? 자, 우선은 나타내고 있는 게 3의 아니다? 맞다? 잘못 봤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고 3의 x제곱에 곱하기 5의 x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개를 했어요. 3의 x제곱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게 있어야죠. 얘랑 지수가 똑같죠.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가 x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고요. 2의 세제곱은 8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되고요. 얘도 지수가 똑같으니까 얘는 3 곱하기 5의 x제곱이고요. 거기에 5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근데 3 곱하기 2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죠. 요게 A예요. 얘가 B죠. 네. 자, 그러면 얘는 8A 마이너스 5B 이렇게 되는 거여서 3번이 답이 되네요. 요 문제는 낼까 말까 하다가 안 냈는데.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질문하신 게 다 평가에 나올 만한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 9번도 네. 뭐 9번은 뭐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단위는 좀 알고 계세요? 단위? 단위 전혀 몰라요? 네, 지금 이게 실제 컴퓨터의 단위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네. 256기가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요즘 세상에서는 네, 테라까지 나오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낸 사람은 옛날 사람이겠죠? 보통 비트 나온 거는 언제 정도냐면 한 40년 전. 네. 40년 전에 비트라는 걸 사용했어요. 40년 전. 자, 근데 이제 저런 걸 사용할 단위는 솔직히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 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옛날 사람인가 보죠. 네. 자, 그래서 단위를 이제 하나씩 바꿔봐야 돼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보면은 2의 8제곱 굳이 256이라고 계산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 다, 보기 보면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의 8제곱 곱하기 1GB인 거예요. 자, 요거 기준을 보시면 되고 1GB를 지금 보시면은 1GB가 뭐라고 나왔어요? 10MB라고 나왔죠?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라고 했으니까 얘를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로 바꾸면 되죠. 요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럼 2의 10제곱 곱하기 1도 메가바이트일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시 또 1메가바이트는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로 바꿀 수 있잖아요. 얘를 다시 2의 10제곱
곱하기 1kB라고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죠. 또 킬로바이트는 2의 10제곱 바이트로 바꾼대요. 2의 10제곱 곱하기 1바이트로 바꾸시면 되고 1바이트는 다시 2의 세제곱 비트로 바꾼대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1비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단위를 비트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해 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곱하시면 됩니다. 우와. 그럼 2의 몇 제곱이 돼요? 2의 41제곱. 41제곱? 네, 그럼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다 식으로 쓰면 지금 2의 8제곱 더하기 10제곱 더하기 10제곱 더하기 10제곱 더하기 3제곱 비트. 그래서 2의 41제곱 비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는 되실까요? 좀 많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응? 256기가짜리 컴퓨터를 뜯어보다 보면 몇 백씩 나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2의 10제곱, 이게 컴퓨터를 좀 하시면은 왜 2의 10제곱이라고 쓰는지 알아요? 네. 2의 10제곱이 1024거든요. 네, 1024인데, 그 24를 버려. 그래서 1000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사값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의 10제곱이 1024여서 1000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좀 됩니다. 자, 다음. 없네. 20번, 22번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진도북은.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순환소수가 나왔네요. 0.1땡. 얘 분수로 바꾸면 9분의 1. 네, 9분의 1이죠. 9분의 1의 a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9분의 1은 뭐라고 써야 돼요? 3의 제곱분의 1의 a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1은 몇 제곱을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얘도 지금 얘를 먼저 분배 법칙을 할까요? 네, 그러면은 얘는 3의 2a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3의 6제곱분의 1이란 얘기니까 2a가 6이란 얘기여서 a가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분수로 바꾸면 9분의 17 빼기 1이니까 16이죠? 그거의 5제곱이에요. 근데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4의 제곱이죠. 뭐 2의 제곱으로 바꿔도 되지만 여기에 4라고 써 있어서 네, 4의 제곱으로 쓴 거예요. 자, 거기에 5제곱이 돼 있는 거여서 정리를 하면 3의 10제곱분의 4의 10제곱이 되겠죠. 다시 묶어서 쓰면 3분의 4의 10제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B는 10이에요. A 더하기 B를 하라 그랬으니까 3 더하기 10이어서 답은 13. 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좀 쓸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은 솔직히 객관식으로 잘 안 나와요. 네. 식을 보기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방식들은 다. 그러니까 식을 못 쓰시면 안 돼요. 자, 다음에 22번이요. 자, 22번은 분자 먼저 정리하면 되겠네요. 분자는 2의 8제곱이 4개가 곱해진 거고요. 분모는 8의 제곱이 2개가 곱해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자, 바꿔서 쓰면 2의 8제곱에 곱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8은 2의 세제곱이죠.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2가 된 거여서 정리를 하니까 분자는 2의 10제곱이 되고 분모는 곱하니까 6이죠? 6 더하기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2의 7제곱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2의 10 빼기 7이 돼서 네, 2의 세제곱이
답이에요. A는 3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식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진도복 설명 끝났나요? 더 없죠? 자, 그럼 워크북 하고 오늘 진도 나갈게요. 자, 워크북에서는 어디부터야? 앞에는 없죠? 네. 10페이지부터야. 10페이지에 51번. 자, 4500분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 자, 우선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요. 자, 그러면은 4500을 소인수분해 하셔야죠. 자, 4500은 지금 100 곱하기 100은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겠죠. 자,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가 45예요. 네. 그래서 위에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리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분의 A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랬으니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A라는 애는 유한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3의 제곱이 무조건 없어져야 되죠. 자, 그러니까 A는 9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A가 9의 배수예요. 자, 그래서 A가 9의 배수가 되고 A는 3과 8의 공배수? 네. 3과 8의 공배수라는 얘기는 지금 최소 공배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최소 공배수가 그럼 몇이어야 돼요? 24여야 되잖아요. 그죠? 9의 배수도 되고, 그 다음에 3과 8의 공배수도 되고. 3과 8의 공배수가, 최소 공배수가 24니까, 네. 이것도 돼야 되겠죠. 그럼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구하는 거 기억나요? 9랑 24가 있으면 3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럼 3이 되고 8이 되니까 이렇게 다 곱하면 몇이에요? 72. 몇이야? 72? 자, 그래서 A에는 가장 작은 숫자는 72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으실까요? 자, 그런데 A는 세 자리 자연수여야 되고요. 가장 큰 수래요. 네, 그러니까 72의 배수를 하고 세 자리가 되고 세 자리 중에서 제일 커야 돼.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72에다가 몇을 곱하면 제일 클까요?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몇을 곱하면 돼요? 우선은 10을 곱하면 720이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해야죠. 네, 그러면 10을 곱하면 720이니까 한 14 정도 곱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한 14 정도 곱해보면 14를 해봐야죠. 그럼 4, 2, 8이고 4, 7에 28 그리고 2, 7 네,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네? 그죠? 그럼 13이죠? 그래서 이거 곱한 게 답이겠네요. 네, 72 곱하기 13을 해주시면 6에 7, 3, 21 그 다음에 7, 2 그래서 936 네. 답은 936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네, 좀 어렵죠? 넘어갈게요. 54번으로 가요. 자, 54번도 260을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26은 2 곱하기 13이고요. 2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3분의 A라고 이렇게 바꿔서 쓰시고요. 자, 또 유한소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13의 배수예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약분에서 3이 남아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3은 있어야 되겠죠. 3도 하나 곱해야 돼요. 그럼 39가 되죠? 근데 문제는 60에서 80 사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39는 안 되죠? 네, 그러면 39의 배수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39의 배수니까 당연히 곱하기 2를 하면 몇이니? 78? 네. 그래서 A의 값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78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3에 여기 그대로 쓰면 2 곱하기 3 곱하기 13이 78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약분할 거 약분 시켜주시면 이렇게 약분 하나 될 거고 2도 하나 약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분의 3이 남죠. B가 그래서 10이에요. A 빼기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78 빼기 10이에요. 그래서 답은 6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들 이런 거 나오면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럼 틀려야죠. 네. 이런 것만 낼 건데. 자, 그래서 54번도 풀어봤습니다. 됐죠? 넘어가요. 자, 다음에 57번이요. 자, 요것만 하면 끝인가요, 그러면? 또 있나? 아, 65번도 있네요. 네. 2개 남았어요. 자, 얘는 우선 나눠봐야죠. 나눠보셨어요? 13분의 2. 순한마디 뭐 나와요? 57 1, 5, 3, 8, 4, 6 1, 5, 3, 8, 4, 6 4, 6.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 여기에서 요 1의 자리가, 요 자리가 지금 1인 거죠? 요게 소수점 둘째 자리니까 얘가 5인 거고, 얘가 3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게 이제 62번째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6개가 지금 몇 번 반복됐냐 생각하시면 되는데 62를 순한마디가 6개니까 6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러면 60의 나머지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1, 5, 3 1, 5, 3, 8 4, 6을 더하면 27이거든요. 그게 표시를 해두면 10번 반복되는 거니까 곱하기 10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가 2니까 앞에 이 2개를 다시 더하셔야 돼요. 나머지가 3이면 3개 더해야 되고 나머지가 4면 4개 더해야 되고 이 순서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27 곱하기 10 더하기 6이 되겠죠? 답은 276. 네,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도 무조건 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봤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자, 얘는 뭐 방정식이죠. x의 값을 순환소수로 나타내어라. 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산을 더하기 빼기를 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먼저 분수로 다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 얘는 99분의 223 빼기 2가 될 거고요. 얘는 9분의 14 빼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9분의 7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 제일 쉽게 하는 건 분모를 없애는 게 제일 쉽죠. 네, 근데 우선은 지금
정리를 얘가 되는지를 확인 먼저 하고요. 그래서 99분에 얘 빼면 221인데 네, 지금 얘 약분되는 게 있을까요? 없죠? 3으로도 안 되죠? 네. 자, 이 상태 그대로요. 그럼 99를 그냥 다 곱해버리는 게 제일 쉽겠죠. 전부 다 99를 그냥 곱해버려요. 네. 아, 요거는 내가 뭘 안 쓴 것 같아. 아, 여기 X가 있었구나. 네. X를 안 썼어요. 자, 그래서 99를 그냥 다 곱해버리면 얘는 99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21이 되고요. 자, 얘는 11 곱하기 1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1 곱하기 7이니까 77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11 곱하기 13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 1313이 되니까 143이죠? 143X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넘길게요. 그러니까 지금 99 빼기 143X 얘도 넘길게요. 그럼 77 빼기 221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빼면 몇이니? 143 빼기 99 몇이에요? 44. 네, 마이너스 44. 221 빼기 77 144.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144. 144. 네.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면 되나요? 네, 우선 4로 나누면 11x가 얘 4로 나누면 36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x는 11분의 36이네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네. 자, 근데 뭐 구하는 거야? 순환소수로 또 바꾸래요. 그죠? 네. 순환소수로 바꾸게 되면은 자, 99로 만드는 게 좋겠죠? 9를 곱하면 되겠죠? 네. 그럼 뭐야? 99분의 144 이렇게 나오겠죠? 아, 144가 아니구나. 네, 자, 잘못 썼구나. 네, 27에다가 306이요. 306? 어떻게 306이 되니? 6954인데. 네. 324.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좀 그냥 나누기 하셔도 되는데, 네,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분수로 만들어서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대분수로 만들면 몇 번 들어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러면 몇 번 들어가요? 네, 3번 들어가죠. 그리고 99분의겠죠. 남는 게 뭐예요? 3. 11분의 3. 네, 27. 약분하지 마세요. 네. 몇 번 들어가? 99 곱하기 3은 몇이야? 297. 297. 그러면 324에서 빼면 되잖아. 빼면 27. 그러면 얘는 3.27에 2땡 7땡 이렇게 되겠죠. 뭐 그냥 나누기를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대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도 할 수 있다. 됐나요? 쓰고 넘어갑시다. 네. 계산이 복잡하죠? 됐어요. 다들 못 푸신 문제들이 있으면
나중에 꼭 영상 보시고 좀 복습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설명 듣는 거랑 니네가 푸는 거랑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는 설명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쓰려고 하면 또 못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연습이 필요한 그런 단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 볼게요. 네. 중간에 나가야 되는데. 자, 원래 문제 풀어야 되는데 민성이가 다음 시간에 수련회로 못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려고요. 열심히 빨고. 네. 오늘은 우선 진도를 나가고. 근데 솔직히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네, 여기는.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혼합계산이 있잖아요. 네. 문자식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뭐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없어요. 계산 순서는 중1 거랑 똑같아. 근데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1차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제곱이 붙을 수 있다. 그러면은 3의 x제곱이랑 5x는 동류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계산하시면 안 된다. 그게 추가가 된 것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뭐 정리를 한다. 얘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실 때 뭐 예시로 나와 있는 거 하나 하고 넘어가면 이제 식 쓰는 거 좀 잘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식을 쓰실 때에는 옆에 있는 거 그냥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소괄호부터 계산을 하는 거니까 네, 소괄호에 나와 있는 얘를 분배법칙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가 되잖아요. 그리고 동류항이 이렇게 보이면 그 다음 식을 쓰실 때에는 x-의 중괄호 표시하시고 2x-y의 플러스 소괄호 표시하시고 x 동류항 확인해서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라고 쓰시고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정리를 해주시면 자, 얘는 가로를 없애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가 될 텐데 동류항을 또 확인을 해서 네, 그래서 식을 또 정리하시면 x의 마이너스 소괄호가 되고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4y가 된다. 또 다시 가로를 없애주시면 네, x의 플러스 x 플러스 4y가 돼서 네, 다시 쓰면은 2x 플러스 4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6개나 쓸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간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들은 계산을 한 다음에 쓰시면 돼요.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6줄이나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동류항끼리 정리하고 하나씩 쓰고 정리하고 하나씩 쓰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서술형을 쉽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등호를 몇 개까지 써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보통 이제 혼합계산에서는 등호는 3개 이상만 쓰면 돼요. 네, 등호 3개 이상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객관식을 풀 때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죠. 객관식을 푸실 때는 지금 앞에 있는 부분에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그냥 한 방에 정리하셔도 되잖아요. 얘를 이렇게 그냥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각자. 그래서 바로 쓸 수 있죠. x-2x에 플러스 y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미 여기까지 꺼냈으니까 여기서 또 분배법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돼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한 방에 정리를 하셔서 필요 없는 거 없애주시고 그래서 2x 플러스 4y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서술형 쓸 때만 저 파란색 방식으로 좀 써주셔야 된다. 그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식의 덧셈 패스타임 아까도 얘기했듯이 1학년 때는 이렇게 제곱이 있는 동류항은 안 나왔는데 2학년 때는 이 제곱이 있는 것도 나오는 거다. 네. 그래서 동류항이라는 의미는 밑과 지수가 같아야지만 동류항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얘네 둘만 동류항인 거죠. x는 동류항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식 쓸 필요가 솔직히 없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계산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얘가 3x 제곱이 되고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바로 네, 계산해서 쓰셔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는 식을 좀 제대로 써야 되는 건 이렇게 대가로, 중가로, 소가로가 있는 것들만 좀 제대로 쓰세요. 네. 그냥 이런 계산들은 그냥 바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게 여기 설명 다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곱셈과 나눗셈 뭐 똑같죠? 분배 법칙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씩 곱할 수 있다. 뭐 2a가 여기 뒤에 써 있더라도 뭐 방법은 바뀌는 게 아니다. 아주 그냥 졸려 죽네 다들. 네, 빨리빨리 얘기하고 그냥 풀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나누기가 있으면 역수를 항상 해서 계산해라. 자,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혼합계산 계산 순서. 네, 거듭제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있으면 역수하고, 그 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로 계산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라. 여기서 좀 얘기해야 될 거는 식의 대입. 네. 요것만 좀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게, 뭐,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시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y는 x 플러스 1일 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거죠. 네. x의 식으로 나타내라. 요 의미는 문자를 x만 사용해라. 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x의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문자가 여기 답처럼 x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y가 없어져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얘를 y눈으로 바꾼 걸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대입할 때에는 항상 가로를 쳐서 대입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순서를 시켜주셔라. 자, x의 식으로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xy의 식으로라고 써있으면 xy 문자 둘 다 사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모모의 x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x에 관하여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요거랑 반대예요. 네, x에 관하여라는 의미는 문자를 x로 나타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 y는 x 플러스 1을 x눈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요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돼요. 뭐뭐에 관하여랑 뭐뭐에 관한 식이 다른 의미라는 거. 그래서 얘를 x눈으로 바꾸라는 게 x에 관하여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 대입을 하신 다음에 전개를 하면 문자가 y만 남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은 문제 풀 때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그래서 뭐 설명은 네, 그 정도예요. 더 설명할 거 없어요. 네. 그래서 2단원 설명이 다 끝난 거고요. 네, 우선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네. 오늘은 진도북 위주로만 좀 나갈까요? 네. 이제 워크북 쓸게요. 워크북은 다음 시간에 그냥 수업 시간에 풀어도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몇 페이지부터야? 34페이지부터 어디까지? 네, 우선은 38까지 풀고 채점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 푸시면 채점까지 끝나시면 39페이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에 7 요거요? 이거 y의 식으로 나타내려면 네. 그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를 x눈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근데 꼭 x눈으로 바꿀 필요는 없고 지금 보면 이 6x가 3 곱하기 2x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얘만 넘겨도 돼요. 이 두 개만. 그러니까 2x는 마이너스 4y 플러스 1로 하면 이 2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y 플러스 1로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3에다가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고
플러스 5y 마이너스 4로 하면 문자가 다 y만 생기는 거고, 그래서 12y 플러스 3이 5y 마이너스 4여서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y눈으로 바꾸면 분수로 나오니까 그게 더 불편한 거야. 39쪽? 39쪽에 몇 번? 3-1. 네. 자, 얘는 우선 비례식이잖아요. 내항이랑 외항을 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y는 2x라고 식을 쓸 수 있어요. 이건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 y랑 여기 y 자리에 2x를 대입하시면 돼요. 우선 자, 그러면 3x 곱하기 2x가 분자고 2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는 6x제곱이 될 거고요. 밑에는 얘가 4x제곱이어서 더하니까 얘도 6x제곱이에요. 그래서 약분하면 1, 3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돼요? 어디 뭐 잘못된 데가 있어요? 이거 푼 거랑 비교했을 때? 응. 네, 그 제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왜 잘못한 거야? 오케이. 또 다른 분들도 질문할 거 혹시 있을까요? 없나요?